촛불이 있다면 어둡지 않아. 햄은 이미 일어나 복도를 따라 내려가기 시작했다. 그러다 호프가 꼼짝 않고 있는 것을 알아챘다. 그녀는 연장 주머니를 내려다보고 있었다. 망치랑 끌 가져갈 거야? 햄은 연장들을 물끄러미 바라보다가 천천히 고개를 저었다. 아니, 좋아. 호프가 말했다. 그녀는 미소를 지으며 덧붙였다. 새로운 탐험에 낡은 짐을 가져가봤자 도움이 안 될 거야. 그들은 이미 여러 번 다녀본 복도를 따라 걸었다. 이번에는 어두운 모퉁이를 피하지 않고 찾아다녔다. 늘 피해 다니던 곳을 찾아 나서니 햄은 기분이 이상했다. 하지만 이 이상한 기분도 과정의 일부일 거라고 결론 내렸다. 곧 믿기 어려울 만큼 어두운 모퉁이에 도착했고 둘은 멈춰섰다. 어둠 속으로 접어들자 호프가 촛불을 들어 작은 통로를 비추었다. 햄은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불빛의 어둠과 맨 벽돌 벽만 있는 통로 끝이 드러났다. 또 막다른 골목이네. 그가 말했다. 호프는 생각에 잠긴 듯했다. 그러더니 말했다. 나도 그 생각을 하던 참이야. 근데 그게 우리가 믿어야 하는 생각이 아니라면? 어쨌든 어두운 모퉁이들이 다 어두운 건 아니야. 막다른 골목이 다 막힌 건 아니고. 햄은 그 생각이 좋았다. 그 생각을 꽉 잡고 신념이 될 정도로 믿을 수 있는지 알아보려고 했다. 그는 눈을 감고 다시 한번 그의 상상력을 발휘해 보려고 했다. 한참 동안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고 결국 햄이 포기하려는 순간 생각의 끄트머리에서 번쩍이는 게 힐끗 보였다. 빛이 아니더라도 최소한 빛이 있을 가능성은 보인 듯했다. 심장이 뛰었다. 햄은 눈을 뜨고 호프를 바라보며 말했다. 가보자. 둘은 천천히 통로로 들어갔다. 둘 다 긴장감에 휩싸여 걸었다. 햄은 미로는 위험한 곳이야 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었다. 어릴 때부터 평생 그렇게 알고 살아온 그였다. 미로는 위험한 곳이라고. 그 생각이 줄곧 그의 머릿속을 간지럽혔다. 그런데 그게 사실로 믿어야 할 생각이 아니라면? 햄은 걸음을 멈췄다. 호프도 멈춰서서 햄이 할 말을 기다렸다. 그가 혼잣말로 중얼거렸다. 생각한다고 해서 그걸 믿어야 한다는 뜻은 아니지. 생각하는 모든 것을 믿을 필요는 없다. 호프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녀는 햄이 떠올리는 생각을 이해했다. 그들은 계속 걸었다. 아니나 다를까 골목 깊숙이 가까이 들어갔을 때 햄의 눈에 골목 끝에서 작은 불빛이 일렁이는 것이 보였다. 촛불이 문에 난 작은 창에 반사되어 빛나고 있었던 것이다. 그들은 문을 열고 작은 방으로 들어갔다. 이미 찾아본 많은 방들과 거의 비슷했다. 호프가 손에 든 촛불의 침침한 빛을 벗삼아 그들은 휑한 작은 방을 둘러보았다. 4개의 모퉁이, 4개의 벽, 그게 다였다. 완전히 텅 비어 있었다. 실망한 햄은 나가려고 몸을 돌렸다. 하지만 호프는 그대로 서서 그를 지켜보았다. 그가 무슨 말이라도 하길 기다리는 듯 했다. 뭐야, 빈방이잖아. 햄이 말했다. 그래 보이네. 호프가 대답했다. 그러고는 그가 더 말하기를 기다렸다. 그래서 햄은 생각했다. 그러고 나서 자기 자신에게 질문을 던졌다. 어두운 모퉁이들이 다 어두운 게 아니고 막다른 골목들이 다 막힌 게 아니라면 빈방들이라고 다 빈 게 아닐 수도 있지 않나? 다시 생각해봤는데 방을 한 번 더 둘러보면 어떨까? 햄이 말했다. 그래. 호프가 미소를 짓고 그의 손을 잡으며 말했다. 첫 번째 빈 벽을 따라 걷다가 모퉁이를 돌고 두 번째 빈 벽을 따라 걷다가 다시 모퉁이를 지났다. 그러다가 세 번째 빈 벽 중간쯤에서 멈춰섰다. 저게 느껴져? 햄이 속삭였다. 응, 느껴져. 호프도 속삭이며 대답했다. 서늘한 공기가 다리를 스쳤다. 햄이 몸을 굽히고 킁킁댔다. 기막히게 싱그러운 냄새가 났다. 둘은 자세를 낮추었고 무릎 높이쯤에 벽에 구멍이 나 있는 것을 발견했다. 딱 꼬마 인간이 지나갈 만한 크기였다. 햄이 호프를 힐끗 보고 손바닥이 보이게 한 팔을 구멍 쪽으로 내밀었다. 먼저 가. 호프가 터널 속으로 기어들어갔다. 햄도 뒤따랐다. 호프가 앞장서서 계속 기어가는데 마침내 터널 끝에서 빛이 보이기 시작했다. 빛이 점점 더 환해지더니 갑자기 마침내 찾은 새 치즈. 호프와 햄은 밝은 빛 속으로 나왔다. 너무 눈이 부셔서 처음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다. 둘은 똑바로 서서 눈을 깜빡이며 맑고 상쾌한 공기를 들이마셨다. 점차 빛에 익숙해지자 둘은 주위를 두리번거렸다. 그들이 서 있는 곳은 아름다운 푸른 초원이었다. 시원하고 부드러운 바람이 살랑댔다. 햄이 지금껏 느껴본 적도 본 적도 없는 풍경이었다. 천장을 올려다보았다. 그걸 천장이라고 불러도 되는지 몰라도 아주 파랗고 아주 높았다. 그 위에는 눈부신 황금색 빛이 있었다. 그가 아는 어떤 빛보다 환하고 따뜻했고 너무 강렬해서 똑바로 볼 수가 없었다. 햄은 말을 잃었다. 심호흡을 크게 하고 주머니에 손을 넣고는 눈을 감았다.
얼굴을 들어 따스함을 맛보았다. 주머니 안에서 뭔가 손끝에 걸렸다. 꺼내서 보았다. 종이 쪽지였다. 맨 위에 사실들이라고 적혀 있었다. 햄은 읽기 시작했다. 그러고 나서 껄껄 웃었다. 호프는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미소를 지었다. 그녀는 햄이 웃는 걸 처음 봤다. 그의 미소조차 본 적 없는 듯했다. 뭔데? 거기 뭐라고 씌어 있는데? 호프가 물었다. 햄은 종이 쪽지를 보여주었다. 내가 더 많은 치즈를 찾아야 된다고. 그러지 않으면 죽는다고 적어놨네. 그는 호프를 보며 덧붙였다. 근데 난 치즈 대신 사과를 찾았고 사과를 먹고 죽지 않았어. 호프가 그를 바라보며 말했다. 응, 그랬어. 그럴 줄 알았다니까. 또 이렇게 적어놨어. 미로는 위험한 곳이다. 어두운 모퉁이와 막다른 골목이 많다. 그녀가 고개를 끄덕였다. 우리를 이리로 데려온 게 바로 그 막다른 골목으로 이어진 어두운 모퉁이인데 끝에는 모든 게 나한테 달려있다고 적어놨어. 나 혼자라고. 호프가 미소 지었다. 그건 분명 사실이 아닌데? 그녀는 방금 발견한 치즈 조각을 내밀었다. 햄이 치즈를 받아서 고마운 마음으로 한 입 물었다. 맞아, 사실이 아니지. 그가 말했다. 둘은 미로박 새 세상을 탐험하며 사방에서 치즈와 사과를 발견했다. 둘은 치즈와 사과를 같이 먹어봤다. 맛이 좋았다. 게다가 모든 것이 환했다. 둘은 지금껏 미로 안이 얼마나 깜깜하고 빛이 없었는지 모른 채 지냈다. 미로에서 나오니 과거의 신념이란 감옥에서 빠져나온 것 같다는 생각이 햄의 머리를 스쳤다. 어쩌면 미로 전체로부터. 하나는 확실했다. 이곳 공기는 더욱 달콤한 냄새가 난다는 것. 햄은 다시 한번 종이 쪽지를 들여다보았다. 사실들. 그가 읽고 나더니 웃으며 덧붙였다. 그때는 그게 사실처럼 보였지. 호프가 고개를 끄덕였다. 하지만 아니었어. 하나도. 햄은 종이 쪽지를 뒤집어서 사실들 뒤쪽에 지난 며칠간 터득한 점들을 요약해 적어놨다. 미로에서 나오는 방법. 신념에 주목하라. 신념은 우리가 사실이라고 믿는 생각이다. 생각하는 모든 것을 믿지 마라. 때로 사실은 그저 상황을 인식하는 방법일 뿐이다. 효과가 없는 것은 내려놔라. 낡은 짐을 들고는 새로운 탐험을 시작할 수 없다. 미로 밖을 보라. 있을 수 없는 것을 상상하고 불가능한 것을 탐색하라. 새로운 신념을 선택하라. 생각을 바꿔도 나의 본 모습은 바뀌지 않는다. 우리가 믿을 수 있는 것에 한계는 없다. 할 수 있다고 생각한 것보다 더 많이 실행하고 경험하고 즐길 수 있다. 풀밭에 앉아 햇살을 받으며 시원한 바람을 쐬니 햄은 또다시 친구인 허가 떠올랐다. 허가 함께 있다면 훨씬 즐거울 텐데. 허 생각이 나는구나. 호프가 말했다. 햄은 고개를 끄덕였다. 늘 그랬듯 호프는 그가 무슨 생각을 하는지 알았다. 어떻게 그럴 수 있는지 햄은 궁금했다. 허를 찾으러 가야지. 스니프와 스커리도. 호프가 말했다. 햄이 그녀를 쳐다보면서 또다시 고개를 끄덕였다. 나도 그 생각을 하던 참이야. 그가 말했다. 좋아, 가자. 호프가 말하며 햄에게 미소를 지었다. 둘은 일어섰다. 호프가 또다시 햄의 손을 잡았는데 갑자기 햄! 햄! 낯선 곳에서 자기 이름을 불리자 햄은 놀랐다. 소리가 나는 쪽으로 몸을 돌려 그를 향해 힘차게 걸어오는 형체를 바라봤다. 허였다. 여기서 만나네? 허가 소리치면서 햄을 끌어안고는 양손으로 등을 토닥였다. 누가 할 소리? 햄이 말했다. 그리고는 주변을 힐끔대며 물었다. 스니프랑 스커리는? 허가 웃음을 터뜨렸다. 아이고, 너도 걔들 잘 알잖아. 걔들이 먼저 나왔지. 난 말이야, 햄. 네가 미로 밖으로 나오는 길을 영영 못 찾을까봐 그게 걱정됐어. 그럴 뻔했지. 난 내가 거기에 갇혔다고 생각했어. 죽는 줄 알았지. 햄은 말하며 한숨을 쉬었다. 그리고 계속 말을 이었다. 내가 틀렸는데 그걸 몰랐어. 과거의 신념에 붙들려 있었지. 그래서 어떻게 했어? 허가 차분히 물었다. 햄은 잠시 생각에 잠겼다. 처음엔 너무 화가 났어. 그 다음엔 배가 고팠고 그러다 호프를 알게 됐어. 그는 고개를 돌려 호프를 바라보고는 미소 지었다. 그리고 말했다. 호프, 여기는... 만나서 정말 반가워, 허. 호프가 허와 악수를 하며 말했다. 반가워. 허가 웃으며 가볍게 고개를 까딱했다. 그리고 다시 햄에게 물었다. 그럼 호프를 알게 된 다음에는? 마음을 바꿨지. 허는 푸근한 미소를 지으며 다시 한번 햄을 안았다. 보고 싶어서 친구. 네가 미로 밖으로 나오는 길을 찾아서 정말 다행이야. 신념을 바꾸는 방법을 찾은 건 더 반갑고. 신념은 강력한 거야. 그렇지 않아? 햄이 말했다. 셋은 말없이 서서 사람을 주저앉히거나 나아가게 하는 신념의 놀라운 힘을 생각했다. 신념을 바꾸어도 여전히 나는 나로 서 있을 수 있다는 짜릿한 깨달음도 되새겼다. 햄에게 문득 어떤 생각이 떠올랐다. 잠깐만.
그는 아까 챙겨서 주머니에 넣어두었던 사과를 꺼내어 허에게 내밀었다. 이거 먹어봤어? 햄이 물었다. 사과네. 내가 좋아하는 거야. 허는 반색하며 고개를 끄덕였다. 치즈와도 정말 잘 어울리지. 두 친구가 한 목소리로 외쳤다. 호프가 고개를 갸웃하며 말했다. 근데 그거 알아? 두 사람은 고개를 돌려 그녀를 쳐다봤다. 여기에는 갖가지 맛있는 게 다 있을 거야. 우리가 예전에는 생각해본 적 없던 것들이, 우리가 상상조차 못해본 것들이. 햄과 허는 서로를 바라보았다. 그럴 가능성이 있을까? 물론이지. 셋은 탐험을 시작했다. 끝. 아니면 또 다른 시작일까? 4장. 토론. 새 치즈 나누기. 내가 찾은 변화의 길. 이야기를 마친 데니스는 말을 멈추고 강의실 안을 둘러보았다. 다들 깊은 생각에 잠긴 것을 보고 그는 잠시 기다렸다. 와, 알렉스가 말했다. 데니스가 알렉스를 쳐다보며 미소 지었다. 와, 햄에게 잘 됐네요. 그가 해냈어요. 미로 밖으로 빠져나왔다고요. 알렉스가 대답했다. 영화 쇼생크 탈출의 주인공 앤디 디프레인처럼? 벤이 말했다. 사람들이 웃음을 터뜨렸다. 벤은 이제 모임의 익살꾼으로 자리 잡은 모양이었다. 저도 햄처럼 운이 없었던 상사와 일한 적이 있었죠. 부르기 말했다. 그렇군요. 무슨 일이 있었나요? 데니스가 물었다. 저는 신문방송학과를 나왔는데 첫 직장으로 어느시 신문사에 들어갔습니다. 온라인에 진출해야 하는데 누구도 대표를 설득하지 못했어요. 대표는 지명 광고만으로 운영비를 충당할 수 있다고 믿었죠. 최대 광고주가 광고를 웹상으로 넘기는 형편이었는데도요. 정기 구독을 끊고 온라인 뉴스를 보는 독자가 점점 늘어나는데도 대표는 곧 유료 구독자가 증가할 거라고만 했어요. 입사 1년 후 회사는 문을 닫았습니다. 미로에서 나오는 길을 찾지 못했군요. 알렉스가 중얼거렸다. 신념은 강력하니까요. 단 하나의 고집스러운 신념이 회사 전체를 무너뜨릴 수도 있습니다. 사람들은 늘 그래왔던 대로 앞으로도 쭉 유지되리라 믿었죠. 하지만 그렇지 않죠. 데니스가 말했다. 마크 트웨인이 이런 말을 했지요. 우리가 공경에 빠지는 건 뭔가를 몰라서가 아니다. 뭔가를 확실히 안다는 착각 때문이다 라고. 벤이 말했다. 수강생들이 또다시 웃었다. 데니스도 웃으며 말했다. 늘 그렇듯 마크 트웨인이 제대로 짚었네요. 그럼 예를 들어 볼게요. 1912년 타이타닉호가 첫 항해에 나섰을 때 사람들이 이 배를 한마디로 묘사했습니다. 침몰 불가. 부르기 맞장구 쳤다. 맞아요. 침몰 불가. 모두가 그렇게 믿었습니다. 이런 믿음 때문에 타이타닉호는 구명정을 충분히 구비하지 않았죠. 그래서 1500명 넘게 죽었고요. 또 부르기 맞장구 쳤다. 사람들이 사실이라고 믿은 생각 때문이에요. 미아도 거들었다. 사실 때문이네. 알렉스가 말했다. 잠시 모두 조용했다. 아이고야. 벤이 침묵을 깼다. 모든 신념이 나쁘게 느껴지기 시작하네요. 우리를 공경에 빠뜨리는 근시안적인 관점들이라고. 하지만 사실이 아니죠. 제 말은 햄도 그에게 도움이 되는 신념을 찾았잖아요. 미아가 말했다. 물론이죠. 모든 신념은 검토할 가치가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나의 신념을 알아보고 시험해보는 것입니다. 신념을 꼭 버릴 필요는 없어요. 어떤 신념은 우리를 방해해 최선의 내가 되지 못하도록 하거나 우리 사이를 갈라놓기도 합니다. 하지만 어떤 신념은 강력한 진실이고 횃불이어서 나를 이끌어주고 가장 힘든 시기에도 전진하도록 도와주지요. 댄스가 말했다. 모든 인간은 평등하게 태어나며 생명과 자유, 그리고 행복의 추구라는 양도할 수 없는 권리를 신으로부터 부여받았다는 개념처럼요. 벤이 말했다. 또는 호프가 좋은 친구라는 햄의 믿음 같은. 부르기 말했다. 혹은 우리 자녀에 대한 믿음이나. 미아도 덧붙였다. 또는 자신에 대한 믿음. 내가 태어난 것은 분명 이유가 있고 나는 세상에 기여할 특별한 가치를 지니고 있다는 믿음. 예를 들어 미아 왜 의사가 되었죠? 데니스가 말했다. 사람들의 고통을 덜어주고 싶어서요. 미아가 주저없이 대답했다. 데니스는 수강생들에게 고개를 돌리고 말했다. 미아의 저 말이 그저 미아가 사실로 생각하는 말이 아님을 여러분은 아실 겁니다. 치유에 대한 소망이랄까요? 여기서 미아의 본질이 드러납니다. 출판업계에서 진리와 탁월함을 추구하는 부르의 열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들이 핵심 가치이며 진실이고 변하지 않는 것들입니다. 저런, 그 외에 다 변하는데요? 벤이 끼어들었다. 그 또한 사실이죠. 햄이 붙들린 지점이 바로 거깁니다. 상황은 변해요. 세상은 바뀝니다. 그래서 어제는 사실이었던 것들이 갑자기 오늘은 더 이상 사실이 아니게 되지요. 비디오 대여점인 블록버스터는 사람들이 끝까지 비디오 테이프로 영화를 볼 거라고 낙관했습니다. 즉석 카메라 제작 회사인 플라로이드는
사람들이 늘 작은 사각형 종이에 사진을 찍을 거라고 확신했습니다. 1990년대 초반의 서점들은 온라인 서점이 절대 크게 성장하지 못할 것이라고 인식했습니다. 이들 모두 각자의 신념을 토대로 미래를 구상했지만 그 신념은 사실이 아닌 것으로 드러났죠. 그것이 그들을 침몰시켰습니다. 데니스가 말했다. 마치 타이타닉 호처럼요. 벤이 거들었다. 마치 타이타닉 호처럼요. 데니스가 맞장구 쳤다. 데니스는 강의실을 힐끗 둘러보다가 맨 뒷줄에 조용히 앉아있는 청년이 얼굴을 찡그리는 것을 보았다. 팀? 하고 싶은 말이라도 있어요? 데니스가 물었다. 모두의 시선이 팀에게 쏠렸다. 그는 지난주에 햄은 어떻게 되었나요? 라는 질문으로 세미나 분위기를 주도한 장본인이었다. 예, 사실 전 직장에서의 사정은 괜찮습니다. 개인사가 더 문제죠. 팀이 답했다. 괜찮다면 말해줄래요? 데니스가 차분히 권했다. 그러죠. 연초에 저는 부모님이 발거 중이라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실은 이미 두 분이 헤어진 상황이더라고요. 다들 데니스를 돌아보았고 그가 말했다. 그게 팀에게는 힘들었군요. 힘들다고요? 어처구니가 없죠. 제 평생 부모님은 한결같고 든든했거든요. 제게는 가장 확실한 것이었죠. 그런데 두 분이 포기해버린 거예요. 그 일이 화가 나는가 보군요. 데니스가 말했다. 보통 화가 나는 게 아니에요. 제 말은 여전히 부모님을 사랑하지만 당장은 미운 마음 같은 것도 들어요. 두 분이 벌인 일을 받아들일 수 없어요. 그러면 제 유년기는 뭐가 되나요? 이제 다 거짓이 되는 건가요? 알다시피 사람들은 변해요. 데니스가 말했다. 팀은 고개를 저었다. 이런 식으로는 아니죠. 데니스는 곰곰이 생각했다. 그리고 물었다. 부모님은 이 상황을 어떻게 여기실까요? 팀은 그런 생각을 할 수 있다는 게 놀라운 눈치였다. 모르겠어요. 부모님이 이 일에 대해 뭐라고 하셨나요? 최선을 다했고 본인들한테 나은 쪽으로 결정을 내렸다고요. 시간이 지나면 저도 받아들이게 될 거라고요. 저는 전혀 그렇게 생각하지 않지만요. 데니스는 잠시 가만히 있다가 다시 말했다. 그렇다면 팀이 다르게 믿어보면 어떨까요? 그렇게 될 일이 아니라고요. 팀이 무심코 내뱉었다. 강의실에 침묵이 내려앉았다. 곧 팀이 다시 중얼거렸다. 아, 이런. 그는 데니스를 쳐다보며 말을 이었다. 햄이 한 말이랑 똑같네요. 그렇죠? 그가 힘없이 미소 지었다. 데니스는 어깨를 으쓱하며 미소로 답했다. 아주 비슷하네요. 그럼 강사님은 뭐라 하시겠어요? 우리 부모님이 옳은 결정을 했다고요? 두 분이 합심해서 상황을 타개하는 게 더 낫지 않았을까요? 팀이 말했다. 데니스는 고개를 저었다. 그런 말이 아니에요. 신념에 대해 살필 때 저는 햄의 질문을 차용하는 걸 좋아합니다. 물어볼게요. 그게 당신을 나아가게 하나요? 주저앉게 하나요? 그게 당신을 미로 밖으로 나오게 하나요? 제자리를 빙빙 돌게 만드나요? 팀은 탁자를 내려다보며 골똘히 생각했다. 명심하세요, 팀. 생각을 바꾼다고 해서 나의 본 모습이 바뀌는 건 아니랍니다. 데니스가 말했다. 팀은 고개를 들고 데니스와 눈을 맞췄다. 그리고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예, 알겠어요. 생각해 보겠습니다. 팀이 말했다. 그리고는 잠시 사이를 두고 덧붙였다. 어쩌면 제가 해외 터널을 기어 나가서 거기 밖에 밝은 뭔가가 있는지 봐야겠어요. 데니스가 환하게 웃었다. 듣던 중 반가운 소리군요, 팀. 데니스는 벽시계를 올려다 보았다. 강의가 거의 끝날 시간이었다. 지난주에 우리는 너무 많은 변화가 한꺼번에 일어나면 얼마나 혼란스러울지 짚어봤습니다. 지금 더 쉽게 풀어가고 있지만 몇몇 분이 똑같이 좋은 질문을 하셨습니다.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까? 라고요. 데니스는 방을 둘러다보다 누군가를 지명했다. 알렉스? 지난주에는 말이 많았던 알렉스가 데니스의 새 이야기를 듣고는 거의 말이 없다는 걸 알아차렸다. 알렉스는 한동안 생각이 잠겨 가만히 있었다. 그러다 천천히 입을 열기 시작했다. 제가 생각하기엔 나로부터 시작해야 할 것 같아요. 데니스는 계속하라는 듯 고개를 까딱했다. 알렉스는 말을 이었다. 저는 문제에만 너무 초점을 맞춰왔어요. 급변하는 업계. 그게 얼마나 혼란스러운지, 변화를 따라가고 그 다음에는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할지 파악하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에 대해서요. 그때 부르기 노트를 보며 끼어들었다. 알렉스는 할 수 있다면 치즈와 같이 움직이고 싶지만 치즈가 어디로 갔는지조차 모를 때가 절반은 된다고 했어요. 그랬죠. 그게 바로 햄이 하려던 일이었잖아요. 해결책을 찾으려고 온 미로 안을 뒤지고 다니는 것. 근데 그가 시작 지점으로 삼아야 할 곳은 미로 속 어디가 아니었어요. 바로 그의 머릿속이었지. 미로 밖으로 나가라 하는 말을 들었을 때 머리가 멍했어요. 내가 지금 갇힌 미로는 일도 회사도 업계도 아니에요.
바로 내 접근 방식이지요. 내가 빠져나와야 하는 미로? 그건 내 사고방식이라고 생각합니다. 알렉스가 말했다. 과거의 신념을 놓아버릴 시기가 된 것 같아요. 부르기 말했다. 그렇고 말고요. 그렇게 새로운 신념을 선택해야죠. 알렉스가 대꾸했다. 햄이 그 대목을 어떻게 말했는지 잊지 마세요. 미로밖에는 놀라운 게 있지. 벤이 빙그레 웃으며 거들었다. 강의실 안에 다시 웃음과 박수가 터져나왔다. 벤이 일어나서 고개를 귀엽게 까딱였다. 데니스가 사려 깊은 미소를 띠며 말했다. 좋습니다. 잘 정리했어요. 스스로가 그걸 믿는다면 새로운 가능성의 세상이 통째로 열릴 것입니다. 그건 정말 놀라운 일이지요. 여러 친구분들, 이렇게 해서 우리의 세미나는 끝이 났습니다. 멋진 토론을 해주어 감사드리고 여러분의 일과 삶에 행운이 있길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다음과 같은 생각을 가지면 좋겠습니다. 이 짤막한 이야기에 대해서 어떤 가치를 느꼈다면 바라건대 다른 사람과 이 이야기를 함께